일단 이론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요번 1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72페이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72페이지에 보면 8분의 6박이 나옵니다. 8분의 6박자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책자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8분음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8분음표가 한 박이 된다라는 겁니다. 8분음표가 여기가 한 박이 되는 거고 8분음표가 그 다음에 8분음표의 한 마디 안에 이 6박이 동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8분의 6박이라는 거는 8분음표가 한 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마디 안에 6박이 된다는 게 8분의 6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자에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책자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느린 8분의 6박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빠른 8분의 6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8분의 6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도 되어 있지만 8분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뭐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디 안에 그래서 6박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8분의 6박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다섯 박, 6박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자표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박자표에 8분음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60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음표 8분음표 한 개를 가지고 한 박에 60 템포로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느리게 봤을 때는 이게 8분의 6박의 어떤 느낌을 가주는 거고요. 밑에 빠른 8분의 6박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붙임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박자표로 하자면은 4.4분음표가 템포로 60. 그래서 이게 한 박, 요게 한 박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빠른 8분의 6박에 됐을 때 1 해가지고 띠띠띠 2 해가지고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두 박으로 카운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기가 무조건 8분의 6박이 무조건 8분의 6박은 6박으로 한다라고 단정을 해서 하면 안 되고 박자표에 따라 그 빠르기가 배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르기로 계산을 하자면 그래서 반드시 이 템포를 확인을 해야 돼요. 템포를 확인을 해서 그 템포에 맞게끔 연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곡에서 이렇게 전환을 곡의 연주의 전환을 할 때 이렇게 편곡을 해서 아렌지를 해서 이렇게 템포를 느린 템포에서 갑자기 스윙 템포로 빠르게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연습 1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습 1번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8분음표로 이제 8분의 6박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요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느린 템포로 했을 때는 도, 레, 미, 파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빠른 템포로 투 카운터로 빠른 템포로 하면은 도, 레, 미, 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템포에 따라 분위기는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느린 템포에서 슬로우 템포에서 굉장히 빠른 스윙 템포로 이렇게 템포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무조건 6박으로 해야 된다
아니고 그거는 박자의 어떤 빠르기를 보고 거기에 따라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한번 그 8번호 6박 1번을 투카운트로 한번 해볼까요? 도도도 레레레 미미미 파파파 솔솔솔 랄랄라 시시시 도도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셋, 넷. 그거는 이제 3년음으로 이렇게 세기단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3년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은 이제 이게는 이제 박자 분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 천천히 하면 도 시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빠르게 하면 도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됩니다. 빠른 템포로 한번 해볼게요. 도 시 셋 넷.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때 느리게는 이걸 연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느리게는 이제 쉽잖아요. 느리게는 쉽잖아요. 근데 느리게 연습하지 말고 지금처럼 투카운트로 빠르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운지 방법이라든지 테크닉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2번. 연습 2번의 패턴은 코드톤의 패턴이에요. 코드톤. 코드 아시죠? 3도씩 쌓아서 화음을 만드는 거죠. 3화음. 코드라는 거는 3화음. 3개 이상을 쌓는 걸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톤. 그래서 코드톤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도, 미, 솔, 레, 파, 라, 미, 솔, 시, 파, 라, 도, 솔, 시, 레, 라, 도, 미, 시, 레, 파, 도, 미, 솔. 이거 코드톤 연습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리듬 패턴을 코드톤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천천히 해볼게요. 잘 안 되니까 뭐 박자 상관없이 천천히 일단 맨 위에 줄만 한번 해볼게요. 첫째 각자의 능력대로 이해는 하셨으니까 8분의 6박이 빠르게 느리게 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니까 각자 운지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천천히 위에 줄만 해볼게요. 셋, 넷. 그 다음에 밑에 줄 이제 내려오는 걸 해볼게요. 밑에 줄 내려오는 거 도에서 셋, 넷. 지금은 서툴겠지만 이 코드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서툴겠지만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나중에 느끼실 건데, 코드톤이라는 건 도를 생각하면 미와 솔이 생각이 나야 돼. 도가 있으면 미, 솔이 벌써 떠오르고 그게 연상이 돼야 돼요. 파를 하면 라, 도가 생각이 나야 돼. 라를 하면 도, 미가 생각이 나야 돼.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애드리브를 위한 거거든요. 대리음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다른 음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원래 음보다 다른 음을 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톤 연습은 누구나 빼놓지 않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리듬 패턴, 클라리넷 스케일 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메이저 스케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톤을 연습을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3번은 그냥 뛰어넘을게요. 그거는 1번하고 동일한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연습 4번. 연습 4번, 3번, 4번은 이제 G 메이저 스케일이죠. G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P가 붙었죠. 샵이 한 개 붙었습니다. G 메이저 스케일. 그래서 맨 위에 줄 하면 솔라 시도 시라 라 시도 레도 시 시도 레미 레도 도레미 피미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각자의 템포대로 천천히 해볼게요. 텅잉을 반드시 악보에 텅잉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텅잉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각자의 템포대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셋, 넷. 코드톤과 함께 이런 패턴들은 연습을 많이 해요. 이런 패턴, 스케일 가지고 이런 패턴 연습을 많이 해요. 패턴을 연습을 많이 해야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나중에 손이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해볼게요. 레, 미, 피, 솔. 솔이 이제 길게 나오죠. 레, 미, 피, 솔, 솔, 피, 미, 레, 미, 레, 도, 레, 도, 시, 도, 시, 라, 솔. 이런 패턴 연습을 많이 합니다. 각자의 템포대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해봤는데 8분의 6박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이제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8분의 6박을 무조건 6박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투카운트로 2박의 개념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가 중요하다, 빠르기 표시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도돌이표. 도돌이표 뭐 지난 시간 앞 시간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호적인 어떤 표기에 대한 어떤 기호와 표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D.C 해가지고 P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C는 다카포를 얘기를 합니다. 다카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카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읽는 거에 다카포라고 표기가 안 돼 있네. DC에 읽기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카포. 다카포라고 DC를 거기에 빈 칸에 다카포라고 적어 주세요. 왜 그게 표기가 안 돼 있네? 그 공란이 돼 있죠. 그거를 다카포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표기가 안 돼 있네. 말 그대로 뜻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손 위에 쪽에 오손의 위에 그래가지고 DC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보에 지금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피네. 피네는 이제 끝마침을 얘기를 합니다. 곡을 마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겹세로줄에 길게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피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 겹세로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시에 보면은 1, 2, 3, 4 네 마디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네 번째 마디에 다카포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마디로 갔다가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가서 또 1번, 2번 피네 두 번째 마디에 피네 되어 있죠. 피네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마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1, 2, 3, 4, 1, 2에서 이렇게 마친다라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DS 되어 있습니다. D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표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읽기에 달세뇨라고 되어 있죠. 달세뇨.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 세뇨표에 돌아간다. DS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뇨표가 이렇죠.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세뇨표로 걸로 돌아간다. 세뇨표가 표기가 되어 있는 그 부분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시에 보면은 똑같이 1, 2, 3, 4 네 마디 중에 네 마디에서 달세뇨가 붙어 있죠. 네 마디에서 달세뇨 되어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세뇨표로 세뇨표로 간다는 얘기죠. 세뇨표가 두 번째 마디죠. 그래서 두 번째 마디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 피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가서 4에서 세뇨표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마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번 가로 2번 두 번째 마디에서 세 번째 마디에 피네 되어 있는 거기로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2, 3 이렇게 해가지고 곡이 연결된다는 표시입니다. 위에하고 아니십니까? 네. DC하고 네. DS하고 같이 돌아간다는 뜻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인데. 네네. 그렇죠. DC는 처음이고 그 차이입니까? 네네, 그렇죠. 두 번째 마디로 돌아가는 거. 네네네, 그렇죠. 다카포는 무조건 처음으로 가라는 표시이고요. 네, 첫 번째 마디로 가라는 거고, 달세뇨는 세뇨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가서 가서 이제 피네로 되어 있는 끝나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디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그걸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악보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쳐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1권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1권의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은 끝났고 공연습이 남아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기교적인 어떤 부분들은 해놓고 뭐 6월 달에는 될 수 있으면 곡 위주로 이렇게 연습을 테크닉 위주로 연습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교본 2번 동백아가씨 많이 연습을 좀 했나요? 곡 연습을? 동백아가씨 곡 연습을 좀 했나요? 그 장결을 넣어서 연습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론을 연결해서 두 번째 페이지 교본에서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볼게요. 이번 첫째 시간에는 이론적인 걸 좀 쳐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실기적인 부분들을 하고
꾸미면 4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네. D 메이저가 나와 있습니다. D 메이저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다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죠. D 메이저는 뭐가 도라는 얘기죠? 레가 도라는 얘기죠?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D 메이저 스케일은 레가 도가 되는 거죠. 레에서 어떻게 메이저 스케일은 오놈, 오놈, 반음, 오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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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을 넣으면은 메이저 스케일은 된다라고 그랬죠? 온, 반, 온, 반. 그렇죠? 그래서 레가 도라고 치면은 도라고 치면 도, 레, 미, 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레에서 미는 오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미하고 파는 오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파는 반음이죠? 미파가 반음 맞죠? 예. 그러니까 얘가 오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파를 반음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에 샵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에 P하고 솔이 자연스럽게 반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반음이 돼야 되니까 P하고 솔이 자연스럽게 반음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솔라 오놈이죠. 그렇죠? 라시 오놈 맞죠? 시도 오놈 돼야 되는데 시도가 반음 관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오놈으로 주려면 도를 또 샵을 붙여줘야 되겠죠. 반음을. 그렇죠? 반음을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또 도샵하고 레가 반음 관계가 돼버리죠. 그러면 D 메이저는 어떻게? 샵이 자연스럽게 샵이 두 개 붙는다는 얘기예요. D 메이저 스케일 하면. 네? 샵이 두 개니까 D 메이저가 아니고요. 레가 도이기 때문에 샵이 두 개 붙는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G 메이저는 솔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림을 그리면은 샵이 한 개 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G 메이저는 샵이 한 개 붙는 거예요. 그게 메이저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반이 되면 된다. 그게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구조이다. 그래서 어떤 음을 도로 잡더라도 온 반으로만 구조를 쌓으면은 그게 조표가 뭐가 붙는지가 나온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 메이저는 무조건 샵이 두 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가 뭐죠? 마이너. 마이너는 뭐죠? 그렇죠. B 마이너. 단 3도 내리면 레, 도, 시. 레에서 레, 도, 시. 반음 단 3도 내리면 C죠? 그래서 B 마이너하고 D 메이저하고 B 마이너는 동조다. 샵이 두 개 있는 동조다. 똑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다. 샵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죠? 네, 그게 메이저의 구조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제 D 메이저가 나와 있는데 D 메이저 패턴 연습은 우리가 G 메이저에서 했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런 패턴 연습을 계속 하는 이유가 스케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 패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손이 잘 움직여요. 어떻게? 잘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손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꿈을 꾸는 그 애드립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케일을 알아야 애드립을 할 수 있고요. 코드를 알아야 애드립을 할 수 있고 크로매틱을 알아야 애드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D 메이저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스케일의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는 항상 그렇게 온온반 온온반으로만 쌓으면 스케일이 메이저 스케일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실기적인 부분들을 또 하면 24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24페이지 인터내션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연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잘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션 해가지고 색소폰 연주를 할 때 음악적인 표현을 위한 약속된 연주 방법에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음표 위에 악보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교재 이렇게 이제 작대기를 꺼놓는 게 테뉴터라고 그러죠. 테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주를 할 때, 곡을 연주를 할 때 굉장히 테뉴터하게 잘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테뉴터하게 안 부르면 호흡을 끊어서 자꾸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호흡을 끊으면은 테뉴터가 안 돼. 연주가 테뉴터하게 안 돼. 테뉴터라는 건 뭐죠? 설명에 나와 있지만 음의 길이를 충분히 채워서 연주를 하는 거. 그래서 교재에 나오면 박의 수만큼은 충분한 길이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음과 음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지만 음마다 텅잉을 하여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텅잉을 했을 때 곡 2라는 짧은 그 간격 외에는 음과 음 사이가 딱딱 붙어서 연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연주가 굉장히 부드럽게 멜로디가 연결이 되는데 음을 이렇게 툭툭툭툭 호흡을 끊어서 연주를 해버리면 테뉴토가 안 되죠. 음이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테뉴토하게 분다라는 건 음을 충분히 그 길이만큼 소리면 지금 연습에도 나와 있는데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음과 음 사이가 꽉꽉 채워져서 멜로디가 연주가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초보적인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연주를 하시죠. 그러면 곡의 맛이 충분히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뉴토하게 잘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 레가토. 레가토는 이제 음과 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음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줄이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레가토하게 잘 표현을 해줘야 돼요. 멜로디를 레가토하게 잘 표현. 그래서 레가토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슬러가 붙은 음을 이어서 연주를 합니다. 첫 음과 텅잉을 하고 나머지 음들을 굽고 있는 상태에서 운치만 합니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냥 이음줄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음줄은 당연히 이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연주를 하지만 또 이음줄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연주를 할 때 레가토하게 이어서 연주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래서 특히나 느린 템포의 곡들은 레가토하게 이음줄이 보통 우리가 연주하는 대중 악보에는 이음줄이 잘 안 그려져 있죠? 그렇죠? 붙임줄은 이제 음과 음 사이를 붙여주는 붙임줄은 잘 그려져 있는데 이음줄은 슬러는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레가토하게 잘
알아서 이렇게 이어서 연주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네가토는 이어서 연주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카토는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스타카토는 음표 위에 점 콕 찍어 놓은 게 이게 스타카토죠. 여기 설명에도 스타카토는 음과 음 사이를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 것을 그 음표의 반만큼만 소리냅니다. 그러니까는 스타카토는 원래 음표의 반 정도, 반 이하를 짧게 표현한다는 거죠. 4분 음표는 8분 음표, 16분 음표처럼 짧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스타카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카토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른 템포의 곡들은 굉장히 스타카토가 용이하거든요. 표현을 짤막짤막하게 연주를 잘 해줘야지만 이게 리드미컬하게 들리는데 이걸 빠른 곡을 스타카토 하지 못하게 연주를 하면 늘어지는 느낌을 줘요. 처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카토가 중요하다. 지금 테뉴토나 뭐 네가토나 텅잉을 하는 건 무조건 지금 투라는 발음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텅잉은 무조건 투예요. 투인데 여기에도 액센트에 따라 강세에 따라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텅잉을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강세로 봅니다. 투 발음, 티귿 발음은 투로 하는 티귿 발음은 강한 발음, 액센트가 보면 강한 발음은 강한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발음, 두 발음, 두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중간 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읗 발음, 후 약한 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발음. 그래서 텅잉을 지금은 이제 교재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거는 텅잉을 무조건 투라는 발음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곡을 연주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두 발음을 디귿 발음은 두더 해가지고 디귿 발음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강세가 조금 적은 두 발음을 하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스타카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스타카토는 약간 강세적인 티귿 발음을 투 해야 되는데 스타카토를 지금 투라고 했는데 투보다는 저는 투수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뚜 해서 뚜 이렇게 음을 끊어서 연주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에서 씨앗을 벗어서 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 너무 강세를 주면은 여기는 스타카토는 강한 발음은 아니에요. 음을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하면 뚜 하면 액센트적인 어떤 상황이 되니까 너무 강하지 않게 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 1번 보시면은 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가토 발음은 이렇게 네가토 발음, 테뉴토 발음이고요. 테뉴토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카토는 그렇게 되는 거 짧게. 이렇게 짧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씩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도로 한번 해볼까요? 밀리지 말고 嘟 하고 혀로 그렇죠. 그렇죠. 잡아야 돼요. 리드를 잡아야 돼. 그렇죠. 밀리면 안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끊으셔야 돼요. 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연습 1번을 각자 이렇게 천천히 요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가지고 도까지 저 밑에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연습 1번 한, 둘, 셋, 넷.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연습 2번은 테니토는 패스를 하고요. 연습 3번을 한번 해볼게요. 3번까지만 3번까지 3, 4번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테니토 하고 그 다음에 두 박은 테니토, 그 다음에 8번 하면 스타카토. 이렇게 되죠. 한번 3번을 끝에까지 한번 해볼게요. 두 줄을 셋, 넷.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스타카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